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어 3년 만에 최고치인 5.1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가계 소비와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를 냈으나 프라보어 신임 정부의 대규모 복지 지출과 정책 불확실성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으며 대내외적인 하방 압력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정책 결정의 예측 가능성 저하와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을 근거로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은 효율적인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정책 소통의 부재가 거버넌스 약화로 인식되면서 재정적 압박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실제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인 모건 스탠리와 FTSE, 러셀이 최근 인도네시아 증시의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지수 검토를 전격 연기하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검토 연기는 신흥국 시장 지위 유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키우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유출을 초래했고, 이는 자카르타 종합지수가 단기간에 급락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은과 가상화폐 가격이 동반 하락하며 자산시장 내 안정적 자본 투자 선호 현상이 강해진 점도 인도네시아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고위험 자산 기피 심리가 확산되며 신흥국 자본이 이탈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당국은 거시경제 펀더멘털의 견고함을 강조하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공조와 소통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과 자본시장 기구들이 모건 스탠리의 투명성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달 투명성 우려로 증시가 급락하며 시가총액이 7% 넘게 증발하자 인도네시아 당국은 신흥시장 지위를 수호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이달부터 지분 1% 이상 주주 명단을 공개하고 투자자 분류를 기존 9개에서 28개 세부 부문으로 대폭 확대해 데이터 정밀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장사의 최소 유통 주식 비중을 현재 7.5%에서 15%로 2배 상향하는 조치를 3월 말까지 완료해 시장 유동성을 대폭 확보할 방침입니다. 증권거래소는 유통 물량 확대를 점진적으로 시행하며 상장사를 지원하는 한편 거래소 자체의 상장을 의미하는 민영화 등 8대 실행 계획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재무부와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통합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시장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개선 이행 마감 시한을 5월로 설정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당국은 개혁안 집행에 사활을 걸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가시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신흥시장에서 프런티어 시장으로 등급이 강등될 위험이 있어 이번 개혁의 성패가 국가경제 신인도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기 대선이 3년이나 남았음에도 인도네시아 정계에서는 벌써 2029년 대권 경쟁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과 조코이 전 대통령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차기 대선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특히 프라보어 대통령은 정책 비판론자들을 향해 2029년 대선에서 정당하게 승부하자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프라보어 대통령은 야당인 투쟁민주당 소속 프라모노 아눅 자카르타 주지사를 잠재적 경쟁자로 직접 지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 국민을 위해 주지사인 프라모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2029년 대선에서는 그가 도전자로 나서는 것을 환영한다는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협치와 경쟁을 동시에 강조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조코이 전 대통령 또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인도네시아 연대당을 앞세워 2029년 대권 가도를 위한 본격적인 예열에 들어갔습니다. 조코이 전 대통령은 최근 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조직력을 풀뿌리 단계까지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당의 승리를 위해 자신도 현장을 누비며 헌신하겠다는 강력한 지원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PSI가 차기 대선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보를 2029년 대권을 향한 조기 경쟁의 서막으로 분석하며 향후 기브란 부통령의 독자적인 역할론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라보어 정부는 견고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약속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가 향후 대권 구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태평양과 남중국해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안보 협력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자카르타에서 회담을 갖고 군사 교육 교류 및 합동 훈련 시설 개발 등 국방 전반의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양국 관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상시킨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조약은 호주군의 인도네시아 장교를 배치하는 인력 교류를 포함해 군사적 유대를 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국은 안보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 산업 등 경제 분야에서도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를 통해 호주 내 공동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태평양 섬나라들과의 안보 협정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자 호주는 주변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잇따라 강화하며 대응해왔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갈등 중인 인도네시아 역시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와의 군사적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양국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이미 긴밀한 공조를 증명한 바 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역 평화가 공동행동을 통해 달성된다고 강조하며 양국의 견고한 신뢰를 재확인했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 또한 양국이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갈 운명임을 강조하며 선의를 바탕으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조약 체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지형을 재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가자 지구 평화 유지를 위해 국제 안정화군 자격으로 자국 군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가자 지구 라파 지역에 수천 명 규모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현지 사무소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이 추진하는 가자 휴전 구상의 핵심인 국제 안정화군에 참여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 육군 참모총장은 최대 8,000명 규모의 병력을 준비 중이며 주로 공병과 의무부대로 파병군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하마스와 직접 대치하는 전투 임무 대신 도로와 교량 재건, 의료 지원, 인도적 구호물자의 안전 수송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배치 시기와 구체적인 규모는 잠정적이지만 현지 숙소 건설 등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인도네시아가 이번 파병을 통해 중동 분쟁 해결의 중재자라는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다지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중동과 떨어져 있지만 세계 최대 이슬람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서 분쟁 지역에 기여하겠다는 외교적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유혈 사태가 지속되는 가자 지구에서 인도네시아의 중동 진격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파병이 인도네시아에 예기치 못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하마스와의 무력 충돌이나 현지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중재자가 아닌 분쟁의 또 다른 당사자로 휘말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자 지구의 복잡한 정치 지형 속에서 인도네시아군이 본연의 인도적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행정부가 최근 글로벌 블록버스터 영화의 현지 촬영을 계기로 자카르타를 세계적인 영화 제작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습니다. 자카르타 부지사는 제작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하는 규정 강화와 함께 창의적인 제작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도시개발 전략의 핵심으로서 자카르타를 영화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석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액션 대작인 익스트랙션, 타이고의 촬영이 자카르타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며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리사 등 글로벌 스타들이 출연하는 이번 영화는 자카르타의 역사적 중심지인 코타뚜아와 카스텔 바타비아 등을 주요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당국은 원활한 촬영을 위해 노점상을 임시 이전하고 교통 통제를 실시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대형 프로젝트 유치는 지난해 프랑스 칸 영화제 마켓에서 자카르타가 최초로 단독 홍보관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친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자카르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2027년까지 국내외 영화 제작자들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자카르타 영화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제작 과정의 관료적 병폐를 줄이고 글로벌 영화 자본을 자카르타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동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촬영 지역 상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꾀하고 있으며 영화 산업이 창출할 경제적 문화적 부가가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작 위주의 유치 정책이 중소규모의 독립영화 제작 환경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균형 있는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